네, 이 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 뉴스 살펴보는 날이죠. 자, 오늘도 이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예, 추웠다가 비가 왔다가 해가 떴다가 장마 더웠다가 같습니다. 또. 그러게 말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 교수님, 그 G7 정상회의의 네, 네, 공동 성명이 네, 13일에 네. 나왔는데 그 분량이 정말 아, 어마어마하다면서요. 그 원래 공동 성명이라고 하면은 네. 본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명기하는 것보다는 좀 원칙적인 사안들을 천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간략한 형태가 보통 일반적인데 네. 그 이유는 그 다자 간의 합의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간의 합의는 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네. 관련국들이 원론적으로는 합의를 하더라도 강론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아주 다양해서 합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구체적인 내용을 담으려고 고집하면 합의를 보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공동성명을. 네네. 또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보통 다자간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공동성명을 보면 아주 포괄적이고 간단한 게 대부분인데 네. 이번에 공동성명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원본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니까 네. 70개 조항을 가지고 이제 구성이 됐는데 A4 용지로 30장을 꽉 채우는 분량입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각 페이지도 네. 한 40줄 가까이서 빽빽히 그렇게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뭐 소책자 정도의 어떤 단행본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뭐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의 재건이나 지구 환경, 인류 공동의 가치 뭐 해서 상당히 포괄적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게 아니고 세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방대한 분량도 놀랍지만 내용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 G20 국가들 그리고 네. 여타 국가들 또는 민간 영역과 아주 총체적으로 협력을 해서 내년까지 지구촌의 백신 100억 회 정도 회분 정도를 네네. 10억 회, 10억 회 분량 정도를 네네. 제공한다는 그런 계획에 합의를 한 거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국가들이 15%로 한다는 거. 그 밑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네. 한다는 내용도 있고 뭐 일본이 좋아할 도쿄 올림픽에 대한 지지도 천명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특이할 거는 북한을 꼭 집어서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또 중국도 꼭 집어서 신장 지구의 인권 존중 그리고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허용해라 하는 그런 촉구를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네. 또 대만 문제의 어떤 평화적 해결이나 또 코로나 기원에 대한 그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네. 그런데 그 G7 회의는 주로 국제사회의 경제 분야에 그렇죠. 좀 예, 발전하고 번영하고 이런 것들을 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 협력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금까지랑은 굉장히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이례적이네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네, 네. 있죠,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이게 G7이라는 거는 유엔이나 뭐 나토 같은 정치, 군사, 외교적인 기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번에 북한하고 중국을 명시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아주 적시한 거는 네. G7 국가들이 바로 이런 핵 문제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구촌이 공동으로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어떤 그런 공동 문제로 인식을 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이번 공동 성명은 그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연례적인 공동 성명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저 나름대로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아하.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여는 분수령적인 성격이 있다고 그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네, 네. 실질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승국들이 모여서 유엔의 창설이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논의하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하게 좀 오버랩되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국제사회가 입고 있는 피해가 2차 세계대전 못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니까 그 이상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백신으로 인해서 코로나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국제사회의 지도국들이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세계 질서를 새롭게 그리면서 중국한테는 코로나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인류가 더 잘 번영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 그러니까 뭐 자유, 민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뭐 이런 가치들이겠죠. 이런 거를 중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중국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구촌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 시대를 마감하고 네, 네.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분수령적 성격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공감이 됩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나토 말씀도 네, 네. 하셨잖아요. 나토의 그 공동 성명도 그런 면에서 비슷한 그런 네네, 것들이 거의 있는 건가요? 뭐 비슷한 거를 그대로 짚었는데요. 네. G7 국가 중에서 사실은 일본만 빼면 모두 다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네. 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음? 일본을 제외한 모든 멤버들이 벨기에 브뤼셀로 이동을 해서 30개국의 회원국이 참여하는 나토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그 다음 날 14일이죠. 그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네. 여기에는 아예 중국을 구조적인 도전국이라고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그 여태까지 이제 뭐 말이 많았던 중국의 전랑 외교나 또 남중국 해에서의 일방적인 중국의 어떤 행태들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 그러니까 규칙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의 기존 질서에 구조적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를 아예 나토의 이름으로 천명한 거죠. 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지지하고 또 북한이 미국과 협상에 하루속히 나와야 된다 하는 이런 촉구하는 내용도 공동 성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세계가 급변을 하고 네, 그 네. 시대에 따라 다 변하는 것이 원래 나토가 그 러시아 그러니까 옛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모임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중국 문제, 뭐 북한 문제 이렇게 딱 한다는 거 그렇게 보니까 변질되가는 거, 변화가 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나토의 성격이 그랬었는데 공동의 적인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 그래서 네. 나토가 해체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의도 있었는데 네. 기존의 좋은 협력체니까 없애기보다는 살려서 유럽은 물론이고 유럽의 이익에 위협이 되는 전 세계 문제들도 해결하는 그런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로 이렇게 확대 개편된 거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30개국으로 늘어난 아주 거대한 아마 가장 큰 정치, 안보, 군사 협력체가 지금 된 겁니다. 어쨌든 소련이 사라지고 나서는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 사실은 러시아도 나토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네네. 얘기까지 있었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러시아를 견제하는 성격이 컸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나토의 주요 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고 할 만큼 나토의 입장이 중국에게 상당히 강경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후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도 정상회담을 그렇죠. 가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상당히 성격을 가지고 있던 것과 말은 많지만 또 정상회담까지 갔고 그랬는데 그 나토는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그래서 나토의 성격도 바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지금 상황들이 네. 국제사회가 그렇게 한 큰 흐름이 좀 네.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중국과 반중국의 어떤 커다란 흐름. 네. 물론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만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입장이 상당히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들이 많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지 그럼요. 어떻게 맞습니다. 흘러가는지를 알 수 맞습니다. 있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교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원전 사고 관련 보도가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원전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데 맞습니다. 이것도 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도 단신으로 잠깐 소개가 됐었는데 네. 뭐 크게 주목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월요일이었거든요. 이번 주 월요일 14일에 미국 정부가 중국의 남쪽인 광동성이 있는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하는 그런 보도가 CNN을 통해서 있었거든요. 네네. 아니 근데 이게 중국에서 원전 네. 방사능인데 왜 미국이 이렇게 조사를 하는 그게 거예요?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 원전이 중국하고 프랑스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운영도 그렇게 되어 있는
원전입니다. 그래서 네. 소유 지분을 중국 당국과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프랑스의 프리마톰이라는 회사가 원전 회사가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중국 당국이 문제가 발생한 원자로를 폐쇄하지 않기 위해서 방사능 허용 수치를 2배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배로 올렸는데도 2배로 올린 것에 90%에 육박한 방사능 수치가 이미 지난달에 도달해서 계속 네.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프랑스 프리마톰 회사가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좀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냈는데도 중국 당국이 문제 없다 하고 일갈하니까 이거 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미국 에너지부에 이런 사실을 알리고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CNN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긴급 회의도 열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뭐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의 원전이기 때문에 뭐 네네. 미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국 당국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 회사가 보기에 그게 좀 미덥지 않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타이산 원전이 홍콩 서쪽에 한 13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홍콩 당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원전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2배로 높인 허용치의 90% 얘기가 네네네. 나오니까 무서운데 피해가 아주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가장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하는데 동시에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렇죠.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날의 칼 같은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 정책을 펴는 근본적인 이유도 아마 그게 큰데 사실은 우리나라 원전보다도 서해안 건너편에 있는 중국의 원전 안전성이 사실은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국제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이 50기에 이르는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네. 그중에 또 12기를 더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해안 지방에 있고 한반도와 서해 바다에 네. 그중에 15기는 한반도 바로 마주보는 서해안 건너편에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중국의 원전도 사실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네요. 자, 이렇게 국제 흐름에 대해서 오늘도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